짜증은 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금액을 다 인정을 못 해주고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는 예외적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예외적으로 뭡니까? 인정 안 해주려니까 뭡니까? 걸리니까 뭐예요? 인정을 해주되 일정 금액 범위 내에, 그죠? 일반 영수증은 법적 성비가 원래는 아닌데 불구하고 뭡니까? 끼워줘요. 대신에 일정 금액 범위 내의 금액만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일정 금액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거기에서 끌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비를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일반 경비하고 접대비로 나눠서 해당 영수증으로 받았을 때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경비하고요, 접대비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래건별 일반적 경비는 3만원 이하라고 구정합니다. 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정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단서는 뭐죠? 이런 금액을 받은 게 아니고 뭡니까? 일반 영수증을 받았을 때 이런 금액은 몇천억이라도 된다고요. 업무에 유관성이 있고 이 정빙을 사용했다라면 몇천억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죠? 찝찝하니까 뭡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그 상대방의 거래가 간이가세자를 감안하면 그렇게 거래 금액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뭡니까? 일정 거래 금액 이하만 인정해 줍니다. 그 금액이 바로 3만원 이하고 접대비는요, 1만원 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점은, 만약에 누가 와서 접대를 했는데 영수증으로 15,000원치 밥을 먹고 뭡니까? 영수증을 받아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접대비에 그러면 거래금별 1만원 이하만 인정해 준다는데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접대를 혼자 합니까? 접대를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둘이 먹어야 되는데 하나가 요새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죠? 그걸 현금 영수증 이렇게 받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그죠? 분식집에 갔는데, 그죠? 라면 2개 접대를 할 일 없죠. 라면 4,000원 하고 김밥 하나 먹어가지고 11,000원 됐다. 할머니한테 뭐예요? 그죠? 신용카드 없고 현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수증 끊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받아와서 하면 이거는 뭐야?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금액을 보면 접대비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지 마라. 반드시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걸로 쓰라 이거죠. 이거는 그지? 부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영수증으로 만약 5만 원을, 그죠? 수취했다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요. 수취했을 때 우리가 송금 산입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금의 산입 여부. 자, 일반적인 경비 있죠. 접대비를 제외한 경비는 일반 영수증 5만 원을 받았어요. 거래하고 5만 원짜리 일반 영수증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송금으로 뭡니까? 얘는요,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아니 3만 원 이하로 해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5만 원을 받았는데 일반 영수증을 했는데 송금을 인정해준다고요? 그러면 누가 이걸 지키냐 이거죠? 인정해줍니다. 근데 얘는요, 송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얘는 아예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사용하면 송금불산입하고 1만 원 초과 접대비 그렇게 해서 만약에 5만 원이라면 5만 원 이렇게 해서요,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바로 직부인해 버립니다. 직부인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 보세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그럼 얘는 송금을 인정해 준다? 대신에 그러면 누가 3만 원 이하의 거래를, 그죠? 만 할 거냐? 인정해 주면.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이 가산세가 있어요. 이 가산세가 정빙불비 가산세가 있습니다.
법정 정빙 미수치 가산세 이렇게 불리는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정빙불비 가산세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인정해주고 요걸 매긴다 이거죠. 가산세를 때리겠다. 얘는요 아예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가산세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아예 인정 안 해주고 가산세를 안 때려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노무주가 코를 깼는데 그게 다시 한번 반론행위죠. 그 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인정을 안 해줬으니까 뭐야 이거는. 가산세를 안 매기고 얘는요 잘못했지만 인정은 해주고 뭐야 가산세를 매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법인세법에 출제를 해요. 1점이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전반적인 그 형태에서 요 가산세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와요. 하나 꼭 좀 챙겨야 되는데 참고로 법정 정빙불비 가산세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정 정빙 미수치 금액 있죠. 미수치 금액에 2%의 가산세 때립니다. 법에서 정한 정빙이 5만 원 받았잖아요, 그죠? 법에서 우리 정한 금액은 3만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요 5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액을 법정 미수치로 볼 거냐 전액을 볼 거냐 했을 때 우리 법은요 초과액을 보지 않습니다. 3만 원 이하인데 아니면 무조건 뭡니까? 예, 거래 총액을 법정 미수치로 봅니다. 요 금액 이렇게 봅니다. 3만 원. 그러니까 여기 5만 원 곱하기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니 1,000원 내고 만다고요? 그게 아니라 건수가 얼마나 많아요. 다 모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큰 금액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해 보신 분 알죠? 경비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복리후생비 그죠? 5만 원 딱 치면 뭔가 3만 원 치면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5만 원 딱 치면요 밑에 하단에 활성화되면서 카드 쓴니 이렇게 나와요. 카드 쓴니 그죠? 딱 활성화돼요. 아니 하면요. 그러면 너는 3만 원 이하의 금액인데 이상한 정빙을 똑바로 안 갖췄네? 맞아. 안 갖췄어. 그럼 나중에 가산세 내야 되잖아. 그래. 그럼 가산세 대상이라는 걸 그 글에 체크를 하게 되는 거야. 체크를 딱 해놓으면 나중에 모아서 이 금액이 뭡니까? 영수증 수치명세표에 다 모여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클릭하면 전부 다 끌어와서 가산세가 딱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무시를 하고, 그죠? 엄청나게 무시를 하죠. 그죠? 엄청나게 무시하고, 그걸 세무당이 알아요. 아는데도 그냥, 그죠? 봐주는 건 아니고요. 행정이 안 되니까, 그죠? 그냥 두고 볼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범위 내에서 변하지 않으면, 너무, 불일치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냅두면 그걸 일일이 와서 어떻게 봐요, 그죠? 세무조사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일일이 세무조사하면서 정빙불비 가산세 때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다른 거 할 일 많은데 일일이 얘는 정비가 실무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범위인데요. 사용 범위인데 얘는 법인카드하고요. 법인카드하고 임직원 카드를 인정해줘요. 임직원 신용카드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서식 중에서 신용카드 수령 명세표라고 하는 신용카드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수령 명세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입력할 때 카드의 유형에 보면 3번이 사업이에요. 3번 사업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업은 사업용 신용카드, 즉 법인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4번을 딱 치면요 신용이라고 나와요. 그 신용이 바로 요구 카드입니다. 임직원 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처음 듣는다는 분은 그죠? 신용카드 수령 금액 합격표 있죠?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신용카드 수령 명세표 실기를 보란 말이에요. 그 잘 안 되면 제 세무이급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세히 나중에 딱 보면 딱 찍어가지고 영상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접대비는요, 오로지 뭡니까? 다른 카드 인정하지 않고 뭡니까? 법인카드만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그럼 접대비인데 법인카드가 아니고 임직원카드를 쓰면요, 이거는 바로 부인해버리는, 그죠? 예, 그런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송금은 별도로, 그죠? 예, 이런 우리 거정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얘기죠, 그죠? 꼭 좀 챙겨서 또 이 정도면 실무하시면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84페이지 보세요. 아니, 거기 있네요. 84페이지 위쪽에 보면 박스로 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그죠? 그 얘기가 이 얘기다, 이거죠. 이 얘기가 이 얘기다, 이거죠. 어느 게 더 보기 편한지는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 저는 일단 제가 한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보시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84페이지에 보면 드디어 있죠. 예, 손비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손비의 범위. 아니, 송금이라는데 웬 손비? 손비가 뭘까요? 법인세법의 손비는요, 손비 인정, 이러면 손비는 송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비는 손실과 비용의 줄임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손실과 비용의 줄임말을 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죠. 이거 송금 인정돼? 이거 손비 처리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같이 쓰는 개념이니까 송금 이꼬르 손비라고 해도 그냥 무방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84페이지에 보면요,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손비의 범위를 예시를 쭉 뭐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끔끔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몇 개만 좀 해보는데요. 일단 2번 한번 봅니다. 2번에 보면 우리 판매 장려금에 관한 있죠.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판매 장려금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85페이지에 보면 12번에 뭔가 좀 있죠. 뭐를 이렇게 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법인에 뭐 지급하는 협회 일반 앱이 있죠. 이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기부금 할 때 할 겁니다. 기부금과 세금과 공과 어차피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한 번, 기부금을 또 한 번, 세금과 또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다 개별적인 조정에서 전부 다 배운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 거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안에 들어가서 배우지 않고 좀 익혀야 될 부분이 2번 되겠습니다. 2번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이론 문제에서 가끔 출제되니까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여기 손금에 보면 84페이지에 손금 중에서 있죠. 우리 2번 중에 판매 장려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판매 장려금은 송금이 맞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송금입니다. 판매 장려금을 받으면 뭡니까? 입금이고요.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요, 송금입니다. 판매 장려금이 뭡니까? 판촉비죠. 그래서 판매 촉진비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산업에서 있죠. 가장 많이 지급하는 장려금을 주는 업종이 하나 있는데, 보험은 수당이죠, 장려금이 아니고. 보험 수당이 장려금일 수 있나? 그거는 판매 수당이죠, 그죠? 그렇죠. 휴대폰 같은데, 그러니까 더, 그죠? 그것도 아까 전에 보험도 될 수 있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가게에 가면 이거 얼마예요 하면 그 매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의 손짓으로 뭡니까? 혼자 막 이렇게 다 보여주고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혼자 태블릿에서 혼자 지금 그 다음에 또 얼마예요? 이거 하면 또 얼마예요? 또 이렇게 이거 보여주고 뭐 그렇잖아요. 물어봤어요, 제가.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서 산출되는지 아세요? 하니까 자기는 모른대요. 자기는 입력만 할 뿐이래요. 입력만 하면 그게 몰라요.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보통 우리 판매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죠? 가격을 할 때 보조금을 받아요. 장려금을 받아요.
그 장려금이 두 군데서 받습니다. 이통사 있죠. 이동통신사로부터 받고 또 제조사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받는 보조액이 다르니까 뭐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데 가니까 똑같은데 뭡니까? 그래서 월 할부금이 뭡니까? 월 5만 원이라면 옆에 가니까 5만 5천 원. 가격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단통법이 생겨도 약간의 수당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구의 얘기냐면요. 이통사나 삼성전자 있죠. 휴대폰 제조사의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동통신사나 삼성전자의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삼성전자나 우리 그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적은 회사예요? 큰 회사예요? 큰 회사고 이동통신사가 적은 회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굴지에 그죠? 자, 판매 장려금은 크게 사전 약정 유무에 따라 달라요. 사전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사전 약정이 있는 판매 장려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사전에 약정이 장려금을 주기로 한 경우가 있는 건지 사전 약정이 없는 건지. 사전 약정이 있다면 이거는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송금으로 뭡니까? 비용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인정해준다. 사전에 약정해서 약정된 있죠. 장려금은 내가 지급하게 되면 이거는 뭘로 해주겠다는 거야? 인정해준다 이거야. 송금을 인정해줄게. 사전 약정해서. 아까 얘기처럼 이동통신사 있죠? 이런 거 여러 가지. 근데 사전에 약정이 없으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약정도 없다가 갑자기 그저 돈을 준다? 막 판매 장려금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걔들이 마케팅 정책 때문에 서로 막 치열하니까 막 이동통신사에서 그런 막 약정이 없이 막 주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특가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뭘로 봤냐면 접대비로 봤어요. 이거. 접대비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접대비는 무한정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다. 그죠? 한도에 걸린단 말이에요. 한도에 초과액은 다 부인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통신사나 서로 경쟁이 막 삼성전자나 서로 치열하게 휴대폰을 판촉전을 할 때 약정이 없는 거라도 막 특가를 주고 하니까 이 부분이 팡팡이 부인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바뀝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이거예요. 접대비를 안 본다 이거죠. 이걸 뭘로 봅니까? 송금으로 보더라 이거죠. 자, 거기에 줄 끊어놓은 거 보세요. 84페이지 2번에 보니까 뭐 판매 수당 등을 얘기한다. 이건 송금인데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 장려금 등 경우에 사전 약정이 없이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서로 있죠. 큰 회사라 했잖아. 아까 이동통신사나 삼성전자. 그런 데서 있죠. 엄청나게 판촉을 할 때 있죠. 약정이 꼭 없이 할 때도 옛날에 접대비를 보면 굉장히 있죠. 부인을 많이 당했던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힘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큰 회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게 부인당할 것 같으니까 로비를 해서 뭡니까? 에이 좀 해주자 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동통신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법적인 베이스가 있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유추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로비를 해서 뭡니까? 마음 놓고 해도 전부 다 뭡니까? 부인 안 당하고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사전 약정이 없더라도 뭐야?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개념 있죠. 요 정도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 하나는 여기 하고요. 나머지는 한 번쯤 예시 규정이니까 뭐 매출원가는 뭐 송금이다. 여러분 알고 있는 있죠. 임차료는 송금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댓글하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84페이지에 있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 있죠. 송금 불산입 항목은 자본거래하고요. 자본거래하고 기타거래, 조세정책적 목적입니다. 아까 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거래라면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감자, 자기주식 처분 소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송금, 그죠? 자기주식 처분 소실 같은 거는 그건 제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주식 거래는 제외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송금부산입이 보면 뒤에 한번 쭉 보세요. 쭉 86페이지까지 보면요. 여기 뭐가 쭉 많잖아요. 그죠? 쭉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쭉 배우게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략적인 있죠. 송금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쉬었다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할 거예요. 송금에 대한 인건비랄지 다른 기타 등등의 그런 세무조정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